안녕하세요. NCS 자기개발 능력 강의를 맡은 바른적성 박세경 강사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강의를 하고 같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어렵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실제로 그렇게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많이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꼭 중요한 핵심 이론들, 그리고 그 이론들과 관련되는 예시들은 꼭 같이 기억을 하시고 나서 점검을 하시고 시험을 보셔야 아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듭니다. 오늘 우리 살펴볼 이 자기개발 능력 알아보기 이론 부분에서는요, 교재 20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자기개발 이론 능력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이 개념, 관념 요소에 포함되는구나. 그리고 이 관념 요소에는 이런 예시들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연결시켜서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자, 우선은 나와 있는 205페이지의 영역 소개 부분을 살짝 확인해 볼 텐데요.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자기 개발 능력 부분은 자아 인식 능력, 자아 관리 능력, 그리고 경력 개발 능력 이런 것들이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특별히 개발 능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정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순서와 관련되어 있는 이론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같이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와 있는 출제 경향에 대한 부분을 보면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더라라는 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다양한 능력들의 검증의 과정에서는 되게 많은 적용과 그리고 사례를 통한 분석이 제시가 되어 있었다면 이 부분에서는 이론만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이 이론에 해당하는 적용까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 부분을 점검만 하시면 쉽게 통과할 수 있을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이론을 정확하게 짚어보셔야 할 것 같네요. 자,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자기개발 능력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고 있는 20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개발 능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직업인으로서 자신의 능력, 적성, 특성 등의 이해를 기초로 자기 발전 목표를 스스로 수립하고 자기 관리를 통하여 성취해 나가는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조직 내에 우리가 같이 조직원이 되었을 때 처음에 와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게 된다면 자기가 개발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 조직의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고민하며 성찰하면서 자신의 업무 능력을 높여나가는 과정을 자기개발 능력이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개발이 왜 필요한가를 지금 제시를 해놓고 있는데 여기엔 같이 예제 문제가 딸려 있으니까 이 문제 유형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군 정도만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개발의 필요성에 지금 적절하지 않은 설명으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보다는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기를 개발한다라는 것의 목표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계속 변화하는 사회와 조직의 시스템에 나를 맞추기 위해 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다라는 부분보다는 환경의 변화에 더 주목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있는 이런 예제 문제들에서 틀린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쉽게 우리가 여기 있는 이론을 체계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기개발의 특징에서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요. 첫 번째는 바로 자기개발의 주체와 객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나 스스로가 나를 대상으로 하여서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먼저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단이 아닌 개별적 측면의 과정이므로 개인별 전략과 방법이 선정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자기 스스로의 개성과 특성이 다 다양한 것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치도 서로 다르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부분에 잘하는지 적합한지 아니면 나는 어떠한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난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도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딱 짜여져 있는 어떤 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성향에 맞도록 이렇게 체계화시켜서 자기 개발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세 번째의 경우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바로 환경의 변화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개발을 하여야 한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일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설명이 부수적으로 딸려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일에 대한 성취감도 높이고 인생에 대한 성취감도 높일 수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6번으로 이어질 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이 자기개발 능력 시간을 따로 가져야지 해서 이렇게 갖는 것보다는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유용하게 자기개발을 어떻게 할지를 선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자기개발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초점 맞출 수 있는 활동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설명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문제로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겠죠. 자기개발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선지 중 한 가지가 보기 중 한 가지가 바로 적절하지 않은 아이로 바뀌어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개발의 구성 요소에서 나와 있는 부분을 좀 확인할 텐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나와 있는 자아인식과 자기관리와 경력개발이라고 하는 세 파트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자기개발 능력에서 확인하게 될 요소가 됩니다. 첫 번째 자아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 요소라고 해서 자아를 인식한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누구인가를 깨닫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도덕 시간에 배우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바로 우리 직업, 일과 관련한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업과 관련하여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흥미 혹은 자신 성격 같은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이 바로 자아인식의 첫 단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설명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러한 단계가 아까 우리가 이어 수행하게 될 자기관리와 경력개발로 이어지게 될 제일 첫 번째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관리인데요. 자, 이 자기관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업 능력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서 내가 업무 능력을 얼만큼 잘 탁월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 혹은 조정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자신의 분명한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두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이 목표를 세울 때에도 앞에 우리가 미리 전제로 깔아두었었던 자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내가 어떠한 것을 목표로 삼을지를 선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과제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자신의 일정을 수립, 조정하여서 자기관리를 수행하게 되고 또 반성하게 되는 성찰의 과정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설명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자기관리에서 지금 제시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목표 설정 이후에 내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찾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이 과제를 내가 어떻게 수행할지 일정을 잡아서 진행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행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 나와 있었던 반성, 성찰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자기관리의 어떤 단계구나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력개발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경력개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경력 목표와 전략을 수립, 실행하며 피드백하는 과정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경력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가 언급했었던 것처럼 여기서 자기관리, 자아에 대한 어떤 목표를 세웠었다면 경력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경력개발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에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력 계획이나 혹은 준비 실행의 과정들 그리고 피드백을 거치는 과정들이 아마 여기엔 자기관리와 비슷한 단계를 거치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자기개발을 해야 할 텐데 이런 자기개발을 막는 방해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런 요소들의 경우에도 사례들을 각각 들어서 다음 중 자기개발을 방해한 요인이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므로 여기에 있는 관념을 그리고 예시와 연결시키실 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첫 번째 욕구와 감정의 작용인데요. 자신이 지금 우리가 욕구의 실현의 단계에 항상 우리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인간은 뭔가 욕구를 실현하고 싶어하는 존재인데 이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욕구는요. 인간의 어떤 기본 욕구들 중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욕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의 욕구들이 수행이 되지 않는다면, 실현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겠죠. 가령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뭐 목표를 막 만들고 자기 관리를 하고 경력 개발해야 된다라는 분명한 이런 목표 의식은 있긴 하지만 당장 내가 먹고 살 것이 없다. 그래서 나의 식욕을 나는 채울 수가 없어.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자아성찰, 자아인식 이런 자기 개발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정 같은 경우에도 인간은 감성적, 다른 대상들은 뭐 감정을 갖고 있다, 뭐 아니다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생각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국어에서는 동물이나 식물이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아직 판단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과학적으로는 다르겠지만 그러면 그 경우에 우리 감성과 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인간의 어떤 특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감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한 욕구를 또 방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한적 사고인데요. 가끔씩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대화 중에 다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중간에 말을 자르면서 자기 이야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한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타인을 평가할 때만 적용하지 마시고 혹은 나는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는 문화적 장애인데요. 이 문화적 장애라고 하는 것은 자신, 개인의 어떤 관습적인 규칙,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일정하게 누적되는 가운데 자아 실현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좀 게으르다. 나는 낮잠을 되게 많이 잔다. 아니면 나는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는 약속을 미루지 못하더라. 이런 어떤 개인적인 습관들로 인하여서 자아 실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더라 라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네요. 그리고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인데요. 자기 관련에 대해서 나는 하고 싶으나 자기 자신에 대한 개발을 하고 싶으나 이런 개발 관련한 정보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이 부족하다면 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열심히 발전시켜 나가기 어렵겠죠. 요새는 이 다양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정보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로 봉사활동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치관을 찾아보는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공과 그리고 사 집단이 각각의 뭐 봉사활동, 자원봉사 혹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해보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능력에 대해서 우선 이해하는 과정들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다섯 번째의 경우는 자기 개발을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설계할 것인가 라는 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단기 목표의 수립입니다. 장기 목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타인과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아주 길게 바라보는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목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지나치게 단기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단기 목표의 경우는 내가 한번 수행 안 하면 계속 안 하게 돼.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긴 장기 목표만 가지고 있을 땐 오히려 이 장기 목표를 수행하게 만들 어떤 원동력이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구분하여 설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장기 목표는 내가 크게 비전, 나의 인생과 관련하여, 인생관, 가치관과 관련하여서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내가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수행할 때 이루어져야 하는 자잘한 단기 목표들을 세워서 1년 단위로 수행을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과정을 수행하고 검토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아까 우리 성찰, 피드백을 통하여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인간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현재 나의 직무 상황 그리고 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이 다 중요하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요소들의 경우에는 그냥 내용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6번에 보면 개인의 브랜드화라고 해서 자기 자신은 어떻게 브랜드화할 수 있는가라는 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이 면접장에서도 개인 자신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인식시키는 과정이 그거는 내가 잘났어 라고 우월감 뽐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개인의 의사의 표현 능력 같은 것들도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는 것 그리고 타인에게 어떻게 하면 의사를 잘 전달할 수 있는가 이런 모든 요소들이 집합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와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바로 차별성입니다. 근데 이 차별성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과 완전 다르게 만들어서 차별성을 느끼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세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 제일 첫 번째는 친근감입니다. 우리가 이 차별성이라고 한다면 뭔가 이질적이어야 할 것 같고 달라야지 나랑 조금
이 사람은 다른 존재야 라고 인식하게 되고 차별성이 발생한다고 착각하기가 쉽지만 대상에 대한 동질성, 대상에 대한 친근감이 바탕이 없고서는 그 대상에 대한 차별성은 오히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만드는 편견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의 관계 유지 그리고 자신의 끊임없는 PR을 통하여서 대상과 먼저 친밀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열정인데요. 열정 브랜드에 대한 욕구를 유발하는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업들을 보면 각각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미지를 굉장히 잘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광고들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회활동도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으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기 자신은 기업보다 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브랜드화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그 브랜드화하는 과정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개발에 대한 열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감인데요. 이 책임감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직장 내에서 사람들 간의 관계, 그리고 또 생산자와 그리고 소비자의 관계로 우리가 본다면 약속, 신뢰감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이 신뢰감이 깨어져 버리면 계속 관계가 이어져 나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력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을 주력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성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기 브랜드를 PR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SNS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인적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는 자신만의 명함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명함 같은 경우도 자신의 특색을 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유형의 명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개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무조건 이 명함이라고 하는 게 모양이 특이해 라고 해서 특징적인 명함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자신의 개성과 함께 담아낼 수 있는 특징적인 명함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경력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어떤 경력을 쌓아왔는가를 한번 점검하셔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목표를 이루었고 어떻게 수행을 했고 혹은 실패했는지도 점검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쌓아두게 되면 내가 머릿속에서 까먹고 있었던 나의 자잘한 업무들도 다 되살릴 수 있는 기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개인을 브랜드화할 수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제가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개인을 브랜드화한다라는 것은 자신을 어떻게 PR하는가라는 방법들에 대한 방법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실 수만 있으면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자아인식에 대한 능력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아인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능력이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흔히 좀 착각하거나 아니면 모순되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까 분명히 자기개발의 경우에는 정체성보다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총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자기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를 모두 포괄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자아인식을 기반으로 하여서 사회의 변화나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우선은 이런 것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자기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지금 먼저 자아인식,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설명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나는 어떤 팀에 필요한가 그리고 그 팀의 어떠한 업무에 역할에 적합한가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아를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지금 자아를 먼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이야기한 구성 요소를 아래쪽에 다시 한번 써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아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보냐면 크게 두 가지 자아로 쪼개어 놓고 있네요. 내면적 자아와 외면적 자아. 내면적이라고 하는 건 안에 숨겨져 있는 자아의 모습일 텐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성격, 가치관 같은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이기 때문에 내면적인 자아가 될 것 같고 외면적 자아 같은 경우에는 생김새라던가 아니면은 키, 크기 이런 것들 이런 외면적 자아의 경우에는 내면적 자아보다 인식하기가 더 쉬운 요소가 될 수 있겠구나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아의 모습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인식의 방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놓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의 유형의 경우에는 가끔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자아를 인식하는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떠한 인식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볼 수가 있으니 네 가지 방법을 나누어서 기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요소는 문제로 잘 기출이 될 수 있겠죠. 조혜리의 창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여서 조혜리 창의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 자아로 쪼개놓고 있네요. 내가 알고 남도 알고 있는 나의 모습, 바로 공개되어 있는 자아의 모습. 그리고 타인은 알지만 나는 모르는 모습, 바로 눈먼 자아의 모습. 이 경우에는 타인이 항상 나한테 이기적이라고 했는데 나는 여태까지 이기적인지 모르고 살았어. 이런 경우, 바로 눈먼 자아를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인이 모르는 나와 내가 아는 나 같은 경우에는 타인들은 내가 그런 성향이나 가치관을 가진지 몰랐지만 나만 내면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관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런 자아의 경우는 숨겨진 자아라고 하는 거겠고 홀로 있을 때 발생하는 자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타인은 모르고 또 나도 모르는, 그래서 완전 아무도 모르는 자아가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뭐 어떤 극한 상황에 딱 튀어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자아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있는 그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히 막 문제를 이렇게 심화시켜 내는 경우보다는 이런 표를 함께 주어진 다음에 이 표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자아는 어떤 자아로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많기 때문에 좀 대략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 자체가 어려운 단어들은 아니기 때문에 단어들을 통하여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생각해 두시면 참 좋겠네요. 내가 아는 나를 확인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떠한 것을 취미로 갖고 있는가? 난 어떠한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물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계속 이야기, 대화를 나눠보는 과정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하게 되는. 그리고 네 번째는 표준화 검사 도구를 활용하게 되면 조금 객관적인 지표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도 몰랐었던 나의 모습, 그리고 타인도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아를 인식하는 과정은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예제에 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자아 인식을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유형이 잘 나오겠구나,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 자아 인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인식만 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성찰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찰이라고 하는 건 돌아보고 반성하고 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떠한 자아를 갖고 있었고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고 채워야 할 요소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과정을 성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자아 성찰하게 된다면 당연히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자존감이 낮거나 내가 자신감이 부족했었던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기도 하며 타인에게 있어서도 문제점에 대해 노출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신뢰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한 끊임없는 사고를 통하여 창의적인 상상력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의적인 사고력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자아 인식, 자아 성찰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남아있는 자기 관리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3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만 아까 구성 요소 각각 나눈 것이니까 자기 관리 능력. 자, 자기 관리 능력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될 텐데요. 단계별 계획해서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제일 첫 번째 이루어질 단계는 바로 목표,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여기에는 이 목표 설정의 경우는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는 많이 놓치고 선택하는 요소 중 하나인데 내가 어떤 것을 정말 좋아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계속 자신이 어떠한 것을 좋아하는지 몰라 끊임없이 이직하는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을 텐데요. 주변에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보면 자신의 명확한 가치관이 없는 채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가치관과 흥미, 그리고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꾸준함, 성실함을 보일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먼저 목표를 설정하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를 발견하는 과정,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과제들이 만들어질 것인데
이 과제들을 먼저 찾아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제를 찾아내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 과제들 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중요와 긴급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선순위를 나눠놓고 있네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다. 그러면 두 번째 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한 일의 경우에는 세 번째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다면 맨 마지막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이런 거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일정을 수립하는 것인데요. 이 일정 수립의 과정의 경우에도 아까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수립했었던 것처럼 장기 일정과 단기 일정을 수립하여서 한 달, 아니면 일주일, 하루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수행의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요. 이 수행하는 과정의 경우에는 내가 세운 목표에 알맞도록 일을,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성을 통하여서 자신의 업무 능력이라던가 혹은 내가 업무를 어떻게 해왔는지 태도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분명하게 있겠구나라는 것을 점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업무 수행의 성과를 높이려면 어떠한 행동 전략이 필요할까라는 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자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 이익 집단의 목표가 자기 자본을 늘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자기 스스로를 운영하는 자기의 몸을 기업처럼 생각해서 자신을 운영해 나가는, 자기의 자본을 늘려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말은 쉽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업무를 미루지 않은 행위, 그리고 업무를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공통적 요소를 찾아서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좀 더 빠르게 수월하게 효율적 일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차별화된 방식으로 일을 한다. 이 경우에는요, 항상 공부를 할 때 느끼는 부분인데 내가 공부를 할 때 다른 사람이 했었던 방법을 그대로 전수받는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잘한다? 잘하는 사람의 방법이라고 해서 그렇진 않거든요.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 물론 롤모델을 삼고 이 사람을 따라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방법을 똑같이 수행하면 서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한 부분 보완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부분을 삭제해야 될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는 게 효율적일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팀의 지침을 따르는 것. 너무 기본이겠죠. 자신의 방식대로 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게 회사와 팀의 방식에 어긋난다면 이거는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할 모델 설정, 아까 롤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롤모델을 설정함으로써 내가 끊임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따라가야 할 대상, 표준 대상을 만들어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의사를 소통하고 결정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될 텐데요.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올바르게 서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과정의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순서 맞추기 같은 과정과 관련하여서 문제가 잘 기출되기 때문에 순서를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제일 첫 번째는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자. 그래서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는데요. 문제 근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의사결정의 기준을 정하고 가중치를 정하자. 그리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자. 우리가 의사를 결정할 때 잘못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다양한 정보를 접하지 않고 그냥 결정해버리면 내가 선택한 이후에 그때서야 이거 실패한 결정이었구나 라는 깨닫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정보 수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정보들을 통하여서 다양한 대안들을 모두 탐색을 해보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 다음 이 대안들이 효용성이 있는가 이런 분석과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어떤 것이 최적의 아닌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이 아이를 수행하면서 어떠한 결과가 발생했는지 결과를 보고 또 평가하고 피드백을 받는 이런 과정으로 수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의사소통을 이런 식으로 훌륭하게 해내면서 의사결정을 나갈 텐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과정들 중에서 서로 의견이 충돌, 대립하는 경우들도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상사인데
그 사람의 의견을 거절해야 할 때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의견을 거절할 땐 어떠한 자세를,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할까라는 설명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상대방이 어떤 것을 문제로 삼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절할 때는 최대한 미루면서 그 사람이 잊어버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빠르게 거절해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절할 때 굉장히 좋은 거절의 방법 중 하나는 적절한 이유와 그리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내가 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해주어서 상대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대안을 제시해 주어서 이 문제가 너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해결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함께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사회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 다양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이제 경력을 개발을 해봐야 할 텐데, 경력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력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라고 물어본다면,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조직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개인적인 요구도 있기 때문에 라고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는 나올 수 있겠죠. 다음 경력 개발의 요인으로 필요한 이유로 이질적인 요소를 찾아보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뭐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선택지를 쭉 나열하고 한 개만 조직의 요구에 대한 선택지를 하나 제시를 하게 된다면 그 조직의 요구에 해당하는 선택지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러한 요소들로 우리가 경력을 개발해야 될 이유가 발생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도 순서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바로 직업의 선택하면서 경력 단계 모형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은 직업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조직에 입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력 초기, 또 중기, 말기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단계에서 지금 이 단계를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단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결시켜서 기억하시면 참 좋겠네요. 제일 첫 번째 직업 탐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떠한 직업을 선택할지 앞에 우리가 자기 인식과 관리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잘 성찰해본 결과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조직에 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단계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나의 가치관에 알맞는,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에 선택되어서 가게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는 이 요소를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 부분보다는 경력 초기 같은 경우엔 처음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바로겠죠. 그럼 이 초기에는 어떠하게 우리가 일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제일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조직이 어떤 규범이나 분위기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력 중기에 이르게 되면요, 내가 여태까지 성취해 왔었던, 초기에 성취해 왔었다는 것들에 대한 평가가 한번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직 계속 남아있는 이 직업 생활을 위하여서 내가 어떤 부분을 채워야 할지,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를 점검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평가하는 단계, 그리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단계. 자, 그러나 경력 중기에 이르게 되면 좀 입지가 굳어지게 되기 때문에 수직적 승진 가능성이 좀 줄게 되고 정체 시기에 이르게 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좀 힘들기도 하다라고 해서 이 시기에 특성이 또 하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이제 이 나이 되면 내가 은퇴할 나이가 된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승진하는데 아마 못하고 있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매일 반복되는 일상으로 좀 지치기도 하는 이 시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중기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기의 경우에는 조직의 생산자의 기여자로 남으면서 계속 나는 여기에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치를, 그리고 이제 은퇴를 좀 고민해 보아야 할 나이가 바로 여기 있는 직업, 경력의 말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제처럼요, 경력 단계 모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해서 각각의 단계와 그리고 특성에 대해서 연결시켜 놓고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찾아보자. 이런 문제가 잘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 경력 개발 단계에서 나와 있는 이것들도 단계이기 때문에 순서로 좀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제일 처음 직무 정보 탐색 단계에서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직무 정보를 탐색하는 단계의 경우에는 대체 이 직무에는 어떠한 자질이 필요한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조건과 업무의 이 조건, 원하는 조건이 같은가? 그리고 나는 이 부분을 하게 된다면, 수행하게 된다면 얼만큼 만족하게 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먼저 탐색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자신과 환경을 이해하는 과정. 자신의 경우에는 내가 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자기 인식을 하는 과정이 물론 앞에 있긴 했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직업과 나 자신의 결합을 생각하시면서 워크숍을 다녀보실 수도 있고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해보면서 어떤 부분에 내가 어떤 직업군이 정확하게 어울리겠구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환경을 탐색하여서 지인들과 한번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를 조금 꾸준히 탐색하는 과정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직접 그 직업이 수행되고 있는 공간을 방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탐색의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력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 경력 목표도 아까 우리 목표를 세울 때는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세워야 했으니까 이렇게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내가 경력 개발을 하려면 어떠한 전략을 짜야 할까? 앞에 경력의 목표를 장기, 단기로 세웠기 때문에 이 각각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과제들, 내가 전략들을 어떻게 세워나갈지를 좀 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우리가 자아인식과 자기관리 부분에서도 이야기했었던 다양한 요소들을 재검토하면서 내가 이거를 업무에 어떻게 결합시킬까, 결부시킬까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좀 탐색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뭐 자기를 개발하는 과정에 뭐 워크숍을 가보기도 하고 뭐 회사를 방문해 보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 이런 과정들 다시 한번 거치면서 내가 이 목표를 수행하려면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할까라는 것을 점검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당연히 이게 잘 실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평가의 과정, 피드백의 과정은 항상 필요했었으니까. 자, 경력 개발 관련하여서 다양한 이슈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뭐 평생학습 사회라고 해서 요새는 고령화 사회이기도 하고 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사회에서 생산직에 남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끊임없는 이 자신에 대한 투자, 자신에 대한 노력, 자신에 대한 개발이 우리가 끝까지 즐겁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투잡이라고 하여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가지 직장만 가지고 생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슈가 되고 있네요. 세 번째는 청년 실업과 관련하여서 요새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청년 실업의 문제들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구나. 이런 여기에 나와 있는 마지막 요소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도 존재하는구나. 사회의 어떤 사회 전반적인 상식이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 경력 같은 경우 우리가 옛날엔 창업을 꼭 어떤 돈 많거나 아니면 정말 막 옛날부터 꿈꿔와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사람들만 창업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요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규모로 창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창업 경력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스마트워크라고 해서 내가 집에서 일을 하는 혹은 내가 여기저기 이동하는 과정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혹은 회사와 가까운 곳에 근무를 하면서 그곳에 원격 지원하면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환경들이 요새 존재하고 있구나 정도로 우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핵심 이론을 바탕으로 이 이론의 예시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순서들, 단계들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기출 문제를 풀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운 내용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